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사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방송을 하는데요. 어제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오후 3시 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날씨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교차가 좀 많이 크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코스피는 2127.85 플러스 6.5포인트 상승해서 플러스 0.31%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47.41 마이너스 4.18포인트 마이너스 0.6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 수급 동향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소는 외국인이 매도를 한 만큼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수급 동향부터 보면 외국인이 1,430억 매도, 개인이 177억 순매수, 기관이 94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112억, 꽤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1,784억 순매수, 기관이 마이너스 535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도세가 좀 강해서 오늘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0.64%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대비해서 보면 지난 화요일이 11월 1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스피가 2153.24였는데 오늘 2127.85로 마감을 한 거는 거의 한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네요. 지난주 화요일 대비해서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9일 날 662.53포인트였는데 오늘 647.39로 마감을 했으니까 한 15포인트 정도,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네요. 어쨌든 지난 일주일 주간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세를 보이는 장세였습니다. 네. 일주일간 수급 동안 한번 볼게요.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역시나 지난 일주일간 수급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조 3,500억 순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6,096억 순 매수, 기관이 1조 4,736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653억 순 매도, 개인이 3,223억 순 매수, 기관이 1,832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일주일간의 지수가 코스피도 하락하고 코스닥도 하락을 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2조 3,5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거를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다 받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둘 다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거를 개인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외국인 수급이 거래소 쪽에서 순 매도세가 강했던 거는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에 중국 본토 비중을 늘리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 중국 본토 비중 리밸런싱이 5월하고 8월하고 11월, 11월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쪽에 외국인 매도세가 많았던 거는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영향이 좀 많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시장 살펴보면, 전일에 조금 특징지로 보이는 게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시대 첨단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미중 무역 협상으로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전일자에 좀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전일자에 한 이틀간 11월 25일, 26일 이번 주 되면서 한 거의 6% 정도 이틀 동안 올라왔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약후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총이 20조 되는 종목이죠. 네, 그리고 LG에너텍 같은 경우가 지난 이틀간 또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LG에너텍 같은 경우도 11월 21일부터 해서 26일 어제까지 거의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LG에너텍 같은 경우가 지금 10% 가까이 4일 정도 올랐었어요. 물론 오늘은 마이너스 1.5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2019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1848억이에요. 그러면 퍼로 봤을 때는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16배 정도. 그러면 지금 동종 업종 퍼는 한 32배 정도? 3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동종 업종 퍼로 보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전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LG에너텍 4일 동안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온 거는 뭐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뭐 애플 신규 모델의 트리플 모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M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요거는 제 멘티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종목이에요. 거의 상장하고 바닥권에서 얘 같은 경우 11월 7일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신규 상장을 하고 11월 11일까지 3일째 낙폭이 컸었어요. 그래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죠. 걔가 장중에 마이너스 5.88%까지 빠지면서 23,2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11월 11일 장중 저점을 찍을 때 제 멘티분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BM이 좋더라고요. 회사 자체가 그냥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 예상 컨센서스 그 2020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 시총은 한 1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한 8천억은 조금 넘어서면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ATM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제 한 거의 8% 정도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랬다가 오늘 장중에 거의 6.96%까지 올라와서 한 39,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오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6.1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4만원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4만원 언저리에서 11월 15일자에도 39,500원 고가를 찍고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1월 21일까지 봤을 때 31,350원까지 내려왔다가 저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어제 거의 한 8% 가까이 올랐고 오늘 한 거의 7% 가까이 장중에 고점을 찍더니 39,2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 상장 직전에 들어갔던 어떤 사모펀드 매물이 기관 쪽 매물이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보면 39,000원 정도에서는 계속 사모펀드 물량이 좀 이 종목의 상승세를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39,000원을 뚫고 더 이상의 사모펀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아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9년 순이익 424억 정도 컨센서스 나오고요. 퍼로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퍼로 15배 정도. 업종 퍼가 한 3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에어팟 프로 배터리 보호회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보호회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ITM 반도체 이 종목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의 추억 한번 3D 센싱 카메라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카메라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센서를 감지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라고 이제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종목 카메라 관련주도 좀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어제 8%가 올랐어요. 어제 8% 올라오고 오늘은 뭐 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쨌거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8월 6일 그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했을 때죠. 8월 6일 바닥을 찍고 그때 가격이 6,520원 바닥이 6,520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오늘 종가 11,900원 거의 100% 정도 거의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3개월, 4개월 다 돼가는 국면에서 그 차트도 기본적으로 계속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시총은 한 1,778억 정도 되고요. 얘는 카메라 모드 3D 프린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초소형 카메라 모드 CCM의 그 자동 검사 시스템 전문 업체고요. 그래서 또 3D 프린터 부분 또 그 어떤 큐비콘 시리즈를 갖고 있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등이에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또 카메라 관련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쯤 8%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퍼 기준으로는 지금 사실 2019년 실적으로는 퍼가 좀 높은데 2020년 실적으로 보면요. 예상 당기순이익이 한 237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때 퍼로 보면 7.65배 정도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카메라 관련주인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한 3% 정도 올랐어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6,580억 좀 높아요. 근데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싸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예상 실적이 지금 거의 731억 정도 당기순이익 예상되거든요. 그럼 파 기준으로 보면 8.85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0년은 783억 정도 예상 당기순이익 예상되고 퍼로 봤을 때 한 8.27 정도. 어쨌든 2019년하고 예상 당기순이익 비슷하고 퍼가 한 8에서 9배 정도인데 얘는 많이 싼데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얘도 좀 카메라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등 휴대폰용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가 대부분이고요. LG전자, 레노버, 화웨이 등 국내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관련주로 이제 좀 보면은 나무가 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어제 좀 카메라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서 나무가가 지금 어제 나무가는 한 3.48% 정도 올랐고 오늘도 1.5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10월 23일 날 저가 32,550원 저가를 찍고 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거의 11월 20날 한 2% 정도 하락한 거 빼고는요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9,8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는 시총 한 1,710억 정도 되고요. 올해까지는 얘가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가 2016년, 17년, 18년 16년 적자, 17년 적자, 2018년은 41억 당기순이익 플러스, 2019년 예상도 적자, 마이너스 23억 예상이 되고요. 근데 2020년부터 실적이 엄청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예상 당기순이익 컨센서스가 255억 정도 돼요. 그래서 퍼로 보면은 6.61배 정도 되게 싸죠. 그래서 2020년 실적 보고 간다면 나무가도 되게 괜찮은 종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급 보면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싸니까 2020년 실적 보고 사겠죠. 그것도 투실, 펀드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쪽에서, 펀드 쪽에서 거의 계속 쭉 사면서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2020년 실적 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 쪽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글로벌 증시로 한번 가볼게요. 전일자의 다우가 28,121포인트, 플러스 0.2%, 나스닥이 8,647포인트, 플러스 0.18%, S&P 500이 3,140포인트, 플러스 0.22%. 네, 3대 지수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이 계속 고밸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전화통화 협상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유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9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비 0.1% 상승을 했다라는 거. 네, 요게 이제 좀 미국 지수를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좀 스몰캡 리포트에 좀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HSD 엔진, 저희 요거 하나금융투자에서 스몰캡 리포트가 있었어요. HSD 엔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448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두산엔진이 투자사업 부분을 분할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거든요. 또 투자사업을 제외하고는 선박용 엔진 위주의 엔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상호를 HS 엔진으로 두산엔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중연료 추진 엔진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실적까지는 계속 적자. 4개 년도 20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4개 년도 적자네요. 네. 네, 내년 2020년은 좀 흑자 전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 나온 게 뭐가 있냐면
KH바텍. KH바텍은 이제 IBK 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저도 이 종목을 멘토스 포트에 갖고 있어요. 폴더블 관련주로 갖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KH바텍, 그 폴더블용 힌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힌지라는 거는 그 폴더블 꼽을 때, 그 폴더블 폰은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이거를 몇 번 꼽으러 딱 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힌지예요. 그래서 폴더블용 힌지로 2020년 큰 폭으로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KH바텍. 네네. 제가 밸류에이션 했을 때 2020년 실적으로 봤을 때 25,000원은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11월 13일 날 장중에 21,450원까지 고점을 찍고 계속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쪽에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이상하게 좀 기가 나고 외국인 쪽에서 그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개인이 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 한 30억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 치고는 하락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오늘 KH바텍은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89% 하락으로 18,450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이 올 때 KH바텍 같은 경우는 사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A스토리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스몰캡 리포트가 나왔어요. A스토리는 지금 시총이 852억 정도, 되게 작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업체고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서 방송국과 해외시장 등에 공급하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하고 드라마 IP 지적재산권 판매 및 관련 부가사업, OST하고 뭐 게임 등을 영위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작했던 주요 제품이 100일의 남궁님, 우리가 만난 기적, 시그널 시즌 1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지상파인 유럽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의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 1, 그리고 두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 1 등을 이렇게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글로벌 시즌제 레퍼런스를 확보할 거고 글로벌 OTP 아시아 뭐 본격 진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러면서 NH투자증권에서 스몰캡 리포트 쪽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네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장중에 12,0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인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8,600원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2018년 당기순이익 23억, 2019년 20억, 2020년 44억 예상이 되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폭의 대폭 성장이나 그런 건 없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재료 모멘텀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킹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1.8조를 투자해서 연 25만 대 생산을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첫 동남아 완성차 생산 기주로 아세안 국가를 공략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용 OLED 내년에도 한국이 동무대가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OLED 관련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OLED 관련주로 지속 보고 있는 게 ICD, 힘스, AP 시스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OLED 섹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점, 5.4와 6.7인치도 저희 쪽 OLED 단독 납품 탈취 일체형 할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왕국 2가 지금 개봉을 해서 지금 11월 21일 날 개봉을 했죠. 그리고 개봉 6일째 500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전편보다 11일 빠른 속도로 500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관련주들은 별로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관련주로 사실 멘토스포츠의 SM라이프 디자인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페페로데이 날 11월 11일 날 상한가를 찍었었거든요. 개봉 전이죠. 개봉 전에 먼저 움직이더니 그 다음날 장중에 거의 9.66% 3,745원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물론 지금 오늘이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상승할 변곡점. 근데 제가 영화를 지난주 일요일날 봤는데 강력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은 어쨌거나 겨울왕국 1의 어떤 이슈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겨울왕국 1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겨울왕국 2는 보고 보자 이런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으로 봤거든요. 사실 겨울왕국 2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스포라든지 리뷰라든지 하나도 안 봤어요. 내가 겨울왕국 1을 봤으니까 겨울왕국 1이 좋았으니까 그냥 2를 보자. 자동으로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극장에서 겨울왕국 2가 겨울왕국 2만 걸려 있대요. 그래서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관객 수는 겨울왕국 1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냥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고, 또 영화를 본 제 느낌은 겨울왕국 1 하면 엘사, 레리코 이렇게 딱 임팩트가 왔었는데 사실 겨울왕국 2는요 각 캐릭터를 너무 강조를 했어요. 엘사, 안다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좀 많이 강조한 느낌이고, 그리고 OST도 레디코처럼 임팩트 있게 딱 오는 게 없고 되게 많아요. OST 나오는 게. 그래서 딱 캐릭터도 엘사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오고 OST도 레디코 이런 느낌이 없어요. 뭔가 좀 선택과 집중도 측면에서 분산되고 좀 산만한 느낌? 물론 그래픽 너무 좋았고요. 스토리도 좋았고 엘사도 되게 예뻐졌어요. 되게 좋았는데 임팩트는 원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왕국 2는 계속 그거를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좀 약간 철학적이고 심오한 거라서 어린애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가사들을 들어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가사 내용이라든지 OST라든지 계속 한번 몇 번 곱씹어 봐야 겨울왕국 2의 어떤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왕국 1은 딱 보자마자 미인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소개팅을 나갔을 때 겨울왕국 2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영화를 곱씹어보고 OST 가사도 좀 곱씹어보고 했을 때 그 겨울왕국 2의 진가가 서서히 나타날 것 같은, 그러니까 서서히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진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OST 겨울왕국 2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가사도 좋고 좋은데 임팩트 측면에서는 약하다. 그래서 SL라이프 디자인도 11월 11일 날 페페로데이 날 상한가를 가고 그 2일 날 장중에 9%대까지 갔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약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SL라이프 디자인이 여기서 조금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00만이 넘을 때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조금 짚어드렸고, 좀 그리고 지금 뉴스 조금 짚어드리면,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G2 무역 합의 낙관 지속 속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선 유통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 규제 당국 상무부의 안보 위협 통신 사업 중단 권한을 부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은 상무부의 자국 내 무선 통신망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공개를 했고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